자, 안녕하세요. 국어 4차 시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이 글과 관련된 지식 살펴본 후에 내용을 자세히 읽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 활동을 하고 배운 내용을 아주 간략히 점검한 다음에 끝이 납니다. 자,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학습활동 앞에 내용이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학습활동을 했고요. 그 속에서 이덕무와 또 책의 가치 어떻게 설명했는지 봤습니다. 관련 배경 지식들 배웠죠. 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학습 목표 다뤘고요. 글의 종류가 설명하는 글,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덕무를 데리고 왔고요. 친근한 어조, 문답법 배웠습니다. 자, 글의 구성은 처음, 중간, 끝 3단이었고 앞부분에 우리가 책을 읽는 까닭, 중간에 이덕무 그 사람이 왜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마지막에 글쓴이가 책 읽는 당부. 그래서 학습 목표는 읽기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다. 설명은 그리고 누구의 책 읽기? 이덕무죠. 무슨 법을 사용했나? 자,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방법. 문답법. 이덕무 문답법. 독서 목적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또 재미를 느끼려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려고. 이덕무라는 사람, 실제로 존재했던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책 읽기에 유익한, 일단 이 사람은 풀어서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게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배가 고플 때. 두 번째, 추울 때. 세 번째,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네 번째, 기침을 할 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속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것으로 이동하도록 해주는 것. 그게 독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효과가 있다. 또는 모든 병에 듣는 약처럼 만병통치약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글인데요. 자, 일단은 글의 종류가 수필입니다. 수필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수필은 나가 등장해요. 그런데 소설의 나와는 조금 다른 작가 자신, 글쓴이 자신입니다. 자, 성격은 예시적이고 교훈적이고, 소재. 자, 모든 소재는 결국 주제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자, 주제.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나무들을 끌어다 쓴 거죠. 주제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재, 보잘것없이 없어 보이는 나무를 끌어다 쓴 거죠. 특징은 글쓴이의 경험이 나오고요. 다양한 예시가 나옵니다. 자, 3단 구성이에요. 처음, 남대문 시장의 사람들을 보며 삶의 활력. 중간, 이 사람들보다 또 생명력 있는 나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관목들과 풀의 역할을 통해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목은 작은 나무고요. 풀은 아시죠? 끝부분,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며 깨달아야겠다는 다짐. 보통 수필에서는 끝부분에 깨달음이 나옵니다. 결국 다시 정리하자면 수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글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형식이나 내용이 크게 제한받지 않고. 자, 수필은 그래서 자유롭고요.
전문적인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쓸 수 있고, 주변 일을 쓰고, 특별히 중요한 건 수필은 글쓴이 자신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고백적이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이야기니까 개성이 드러난다. 소설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비교해보자면 차이. 수필은 사실, 실제고요.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죠. 수필은 자유롭지만 소설은 대체로 5단 구성,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수필은 글쓴이 자신, 소설은 허구적인 인물. 자, 그래서 수필은 자신이 겪은 일과 그 깨달음 위주로 쓰고요. 소설은 그냥 흥미있는 스토리죠. 수필은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소설은 간접적으로 드러내죠. 공통점은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시와 달리 줄글로 되어 있고, 교훈과 감동을 준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매우 잘하신 겁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적용학습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종류는 수필이죠. 교훈이 담긴 글을 읽으며 새로운 깨달음 얻는 경험을 해보자.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 우종요. 가끔씩 까닭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에는 만사가 귀찮아진다. 그렇게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남대문 야시장에 간다. 자, 어디 간다고 그랬냐면 야시장에 간다고 그랬어요. 좌판을 버려놓고 구성진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사람. 보따리를 등에 지고 구경꾼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지나가는 사람. 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10분 넘게 입씨름하는 사람.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질긴 고무장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막 신이 난다. 그리고 물고기처럼 파닥파닥 살아 숨쉬는 그들에게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마치 갈증나는 한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들이켠 기분이라고 할까. 자, 수필은 자신이 겪은 일과 그 깨달음을 적는 글인데, 앞부분을 보자면 남대문 야시장에 갔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 손님 부르는 거, 사람들 피해가는 거, 그 다음 입씨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신이 난다, 생명력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뭔가 힘을 얻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선이 옮겨집니다. 삶의 갈등을 풀고 시장을 나서는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나무 하나가 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 주로 자라는 시롬이라는 작은 야생나무이다. 자, 앞부분은 도입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처음. 그 다음엔 이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삶의 갈증을 풀고 시장을 나서는 순간 문득 내 머릿속을 스치는 나무 하나가 있다. 제주도 한라산에서 주로 자라는 시로미라는 작은 야생나무이다. 얼마 전 한라산에 오른 적이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나무들을 보고 싶어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택했다. 거기서 발견한 곳이 시로미이다. 해발 1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시로미는 주로 제주도 고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나무이다.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키에 열매마저 작아 여간에선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의 위력은 대단하다. 자, 여러분들도 처음 들었을 것 같은데 이름이 시로미라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집중한 나무는 시로미라는 나무죠. 시로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침 무척 목이 말랐다.
물통에 물도 다 떨어지고 입안이 바짝 마르던 차에 나는 시로미의 검붉은 열매를 한 움큼 따서 입안에 털어넣었다. 시큼털털한 첫맛에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이내 단 기운이 가득히 퍼지면서 입안 구석구석을 적셨다. 콩알보다 작은 열매에 어떻게 그런 물기가 담겨 있는지 그 작은 열매 한 줌 먹은 것이 꼭 약수 몇 사발을 들이켠 기분이었다. 그러고 나서 백록담에 오르는데 거짓말처럼 전혀 목이 마르지 않았다. 건조하고 메마른 한라산 고시대에서 시로미는 어떻게 그런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시로미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제 존재 가치를 분명히 지니는 나무는 생각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 공원이나 건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키 작은 관목들만 봐도 그렇다. 숲이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그 틀을 잡아주는 관목들은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키 큰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언저리, 즉 숲의 주변부로 밀려난다. 키가 큰 교목들 틈에선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저리에 자리 잡은 관목들은 숲 주변부로 자기들을 밀어낸 교목들을 보호해준다. 이 볼품없는 관목들이 자연재해에 맞서며 숲 전체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 덕분에 숲은 보다 다양한 종이 어우러져 건강한 모습을 이뤄간다. 어디 그뿐인가. 불모지가 된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 건 역시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와 풀들이다. 아무런 생명도 없던 메마른 땅에 평상시에 외면만 당하던 풀들이 들어와 개척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불모지에 가장 먼저 들어와 집안을 안정시키고 다른 나무들이 살아갈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낸다. 흔히 잡풀 취급을 하는 쑥이나 억새, 고사리가 바로 이런 개척식물들이다.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의 첫 방문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길이도 짧고 몸통도 얇아 기껏해야 울타리나 빗자루 정도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쌀이나무는 불난 자리를 녹화하는 주역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대접받는 축에 끼지 못하는 고사리 역시 쌀이나무와 비슷하다. 거친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사리는 타고난 그 씩씩함으로 잿더미 속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운다. 자, 이 글은 수필인데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자, 관목, 교목, 불모지, 녹화하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단 관목은 가지를 많이 치는, 그러니까 보기 좋은 조그만한 정원에서 많이 키우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키가 작고 가지 구별이 분명하지 않지만 아기자기하고 예쁜 나무고, 교목은 큰 나무예요. 줄기가 굵고 굵으며 높이가 8m를 넘는 나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크고 오래된 나무는 교목이라고 불러요. 불모지는 아니불자, 그래서 거칠고 메마른 땅이고, 녹화하다, 이 녹은 녹색, 자연을 뜻하는 녹색이라서 녹화하다. 그래서 산이나 들따위에 나무나 화초를 심어 푸르게 하다. 이런 어휘. 자, 어휘를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초석을 다진 후 다른 나무들이 하나둘 자리 잡으면 관목들이 그랬듯 이들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내준다. 이 덕분에 예전의 그 불모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짙은 녹색 숲으로 복구된다. 자, 여러분 모르는 단어 초석, 어려운 말인데 이거 초는 시초, 처음 돌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처음 돌로 위치를 잡고 그 돌 옆에 또 벽돌 쌓고 옆에 또 벽돌 쌓고 또 그 벽돌들 위로 벽돌이 올라가죠. 그래서 처음에 모서리 쪽에 위치를 잡아주는 돌을 초석, 그래서 건물에서 원래 쓰는 말인데 어떤 사물의 기초, 모든 것의 기초를 비유적으로 초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숲에서 이 나무들이 초석을 다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시작을 해주고 기준점을 잡아준다는 뜻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숲의 사회에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 누군가 그 역할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무 세계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해낸다. 그저 묵묵하게.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나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그들을 통해 나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곤 한다. 그래서일까? 나는 하늘 높이 위로만 자라면서 어떻게든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혈안이 된 거대한 교목들보다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자, 혈안이라는 말 설명할게요. 이 혈안이라는 말은 피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욕망을 지나치게 가지면 눈에 핏줄이 서죠. 그래서 혈안은 지나친 욕망을 가진 그런 눈을 의미합니다.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은 비단 나무 사회에만 통용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루살이 같은 삶, 내 일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알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낼 때 결국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길이 된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나무들은 자기 자리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남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삶 하나만을 두고 거기에만 충실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의 의미를 얻고 삶을 영위할 힘을 받는다. 그런 나무를 보며 나도 내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새삼 깨닫고는 한다. 비록 남들 보기엔 하찮고 평범한 삶일지라도 말이다. 앞으로도 나는 그 누구의 삶도 시샘하지 않으며 남들이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든 관여치 않으련다.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내 삶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다. 무종영.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네, 교과서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춘기 때 가장 중요한 글일 수도 있어요. 이 글 잘 보시고요. 보잘것없는 나무들, 남의 시선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죠. 학습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 다음 식물의 특징을 정리해보고 글쓴이가 이 식물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을 써보자. 자, 글의 종류는 수필이지만 전문적이고 재밌는 내용,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글쓴이가 관목과 풀을 보고 아름답다고 한 까닭. 자, 씨로미, 쌀이나무 같은 관목, 조그마한 나무들이에요. 숲이 처음 생길 때 가장 중심부에서 틀을 잡아주고 초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어느 정도 숲이 완성되면 자리를 내주고 숲 주변부에서 자연재해에 맞서는 멋진 나무고요. 풀도 역시 불모지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 집안을 안정시키고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낸다. 또 고사리는 불난 자리를 녹화하고 초석을 다진 후 다른 나무들에게 자리를 내준다. 가장 멋있는 나무는 사실 되게 큰 나무들이겠지만 큰 나무들보다 이런 나무들의 가치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대한 교목처럼 화려하고 멋있진 않지만 이 교목들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더 중요한 나무들이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숲을 지킨다. 자,
자, 여러분들 필기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5, 4, 3, 2, 1. 영상이니까 멈춰서 보셔도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깨닫거나 느낀 점. 일반적으로 새로운 글을 보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죠. 자, 여기서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시롬이라는 식물을 선생님도 처음 알았고 대부분은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그마한 관목들의 역할도 또 이런 작은 식물들의 가치도 처음 듣게 되었네요. 깨달은 점, 하찮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것들도 나름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또 서로가 모두 소중하다. 사춘기인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네요. 자,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할 사람은 화면 멈추고 하십시오. 자, 3번. 이 글을 읽은 친구들의 소감을 살펴보고, 여러분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글을 읽고 발견한 읽기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 읽기의 가치 대표적인 건 4가지. 여가를 즐기게 해준다. 그냥 재밌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니은 상상하는 재미. 이것도 상상하는 재미. 디귿 다양한 지식과 정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한다. 리을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다른 말로 깨닫게 해준다. 자, 기억은 여가, 니은은 상상, 디귿은 정보, 리을은 깨달음이네요. 그러면 여기 세민이. 나는 나무에 관심이 많아서 이 책을 읽었어. 이 책은 내가 잘 몰랐던 나무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어. 몰랐던 거래요. 그러니까 정보가 되겠네요. 나중에 한라산에 가서 열매를 직접 맛보고 싶어. 민재.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저런. 그런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부분에서 가슴이 뭉클하고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리을,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된 리을이 되겠네요. 자, 세민이는 디귿, 민재는 리을. 그래서 세민이는 지식과 정보 디귿이라고 그랬고요. 민재는 리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표 만드는 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책에서 발견한 나, 책을 읽으면 성장하는 나, 이런 식으로 독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교과서의 내용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학습 활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수필, 이 수필을 통해 읽기의 가치를 다시 한번 탐구하였습니다. 자,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실시간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수업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